지난 시간엔 이렇게 회원 등록 양식을 만들고 실제로 회원을 등록하는 레지스터 함수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레지스터 함수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넘어온 4개 변수, 한 명의 유저라는 인스턴스의 값을 넣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러한 회원 등록 요청 같은 거를 수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블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서블릿을 만들어야 성공적으로 요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반환해 줄 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유저 패키지 안에 이렇게 서블릿을 만들어 주시고요. user register 그 다음에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 마찬가지로 행성자까지 다 2개까지 다 지워 주시고요. 2포스트만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2포스트 함수 같은 경우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된 어떠한 요청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주석 또한 지워 줄게요. 네, 한번 전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포스트 안에 바로 다음과 같이 저번에 유저 서치 서블릿 만들 때랑 비슷하게 이렇게 인코딩 설정해줘야겠죠? 즉 이제 이걸 그대로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귀찮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회원 정보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유저 네임뿐만 아니라 나이, 성별, 이메일까지 다 받아야겠죠? 즉 이렇게 4개의 100의 변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유저 gender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유저 이메일이죠. 이렇게 받아주시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getJSON이 아니라 register라고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각각 이제 user name, user age, user gender, user email까지 4개 변수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register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public int 한 다음에 register를 해서 각각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string user gender, string user email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user 한 다음에 new user 이렇게 하나의 유저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return 한 다음에 new user DAO 한 다음에 register라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하나의 유저 데이터를 이렇게 user DAO 데이터베이스 접근 객체를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안에는 4개 변수의 값들을 세팅해주면 되겠죠. set user name 해서 이렇게 user name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user 한 다음에 set user age라고 해서 이제 integer parse int에서 이렇게 user age를 int 형태로 바꿔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링 형태, 기본적으로 4개 변수로 넘어온 값들은 다 이렇게 스트링 문자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int형으로 바꿔서 넣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다 복사하신 다음에 user gender과 이메일 또한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젠더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메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return 0이라는 숫자를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아마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다면 1이라는 값이 이걸 불러낸 쪽으로 반환이 돼서 결과적으로 1이라는 것이 페이지에 출력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0이 출력이 되겠고요. 즉 이제 인덱스 페이지 안에서 이 서블릿과 AJAX로 통신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번 인덱스 부분으로 이동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인덱스 페이지 안에서는 여러 개의 페이지와 통신을 하게 됐으니까 함수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명칭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search request로 바꿔줄게요. 전부 다 이렇게 search request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대로 다 이름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search request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다 바꿔주신 다음에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셔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작동을 잘 하네요. 자, 성공적으로 바꿔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제 문제없이 잘 바꾼 거고요. 이제 아래쪽에 한번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새롭게 회원을 등록하는 요청을 서블릿으로 보내는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register request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안에는 통신하는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바로 이렇게 register 펑션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이제 이 함수 안에는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내용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해요. 물론 내용이 좀 바뀌어야겠죠. 유저 search 서블릿이 아니라 유저 register 서블릿으로 4개 변수를 보낼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저 name을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플러스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 다음 값으로는 user age라고 이렇게 또 하나의 4개 변수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UTF-8로 인코딩을 해서 user age 값을 보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다가는 user age가 들어가면 되겠죠. 또 이렇게 플러스 해주신 다음에 내려와서 이번에는 user gender가 될 거예요. 젠더 또한 마찬가지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유저 젠더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또한 뒤쪽으로 가서 플러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저 이메일이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유저 이메일을 마지막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차한 게 있는데요. 왜 아차했을까요? 유저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 있는 유저 네임과 동일한 아이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저 네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즉 제가 회원 양식을 만들 때는 레지스터 네임으로 만들어 놓고서 정작 매개 변수는 유저 네임으로 보낼 뻔했네요. 즉 이제 이걸 다 유저가 아니라 레지스터로 앞을 내용을 바꿔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이유는 하나의 HTML 문서 안에서는 아이디 값이 중복될 수가 없어요. 즉 이렇게 위쪽에서 검색할 때 사용된 유저 네임이 이거랑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소리죠. 같은 이름을 의미하더라도 정작 의미하는 그 인풋 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값과 이 값은 명백히 다르죠. 즉 이제 이렇게 다른 아이디를 입력했으니까 매개 변수를 보낼 때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쪽에 명시했던 레지스터 네임, 레지스터 에이지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자, 실수를 할 뻔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어디서 뭘 틀렸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심하라고 그런 목적에서 한번 이렇게 일부러 실수를 해봤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을 바꿔줘야겠죠. 레지스터 리퀘스트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서 선언해줘야겠죠. 이 variable search request 말고 register request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언해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이건 아래쪽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성공적으로 이 서블릿과 통신이 이루어졌다면 register process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정의를 해줄게요. 이렇게 register process.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성공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if 한 다음에 register request에 registate가 4고 register request에 status가 200이라면 성공적으로 통신이 수행된 거니까 이제 이 안에 내용을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result 한 다음에 register request에 해당 서블릿 페이지에서 처리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다면 1이고 수행이 안 됐다면 0이라고 했었죠. 즉 이제 이렇게 만약에 리설트가 1이 아니라면 얼트문을 띄워줄 거예요. 등록에 실패했습니다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에서 새롭게 다시 이런 회원 정보를 다시 리셋해서 불러올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뭘 입력해가지고 등록에 성공했을 때는 그 입력한 정보들이 다 초기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다시 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즉 바로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variable user name에다가 이렇게 다큐멘트에 get element by id에서 user name이라고 넣어주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총 5개가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register name, 그 다음에 register age, 그리고 register email이 되겠고요. 아, 젠더가 먼저죠. 그 다음에 register name이 이메일이죠. 네, 이렇게 이메일 넣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다 공백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user name, 즉 이것부터 아래쪽에 있는 4개 다 이렇게 다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값들을 원래 값으로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성별 같은 경우는 굳이 초기화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을 그냥 냅두고 나머지 값들만 다 공백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젠더는 없애주고요. 이제 나머지 4개만 다 공백으로 만들어 줄게요. user name 한 다음에 value에다가 이렇게 공백을 넣어 주시고 나머지 또한 마찬가지로 다 공백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다 회원 등록에 성공했다면 전부 다 공백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치 펑션을 실행하도록 해서 새롭게 추가된 회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회원들을 다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레지스터 젠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임으로 묶어줬어요. 즉 아이디 값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젠더라는 아이디 값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 값이 아니라 네임 같은 경우는 조금 쓰이는 형식이 다른데요. 간단하게 jQuery를 이용해서 한번 매칭해 볼게요. input이라 한 다음에 name register gender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드라고 해서 현재 선택이 된 그 라디오 버튼의 값을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벨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간단하게 이제 회원 등록 기능까지 구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오류는 없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서버를 재시작해 준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재시작이 완료가 되었죠. 이제 한번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신 다음에 회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등록이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등록이 안 됐기 때문일 거예요. 왜 등록이 안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오는 내용이 이렇게 정수형일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인데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즉 문자열 형태로 숫자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에 공백 문자를 넣어 줌으로써요. 한번 이제 다시 재시작을 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도 새로 고침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브라우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등록한 즉시 정상적으로 바로 위쪽에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그냥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도 정상적으로 바로 위쪽에 이렇게 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한번 AJAX를 다뤄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이 없이 어떠한 액션 처리들을 해줄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갖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구사할 수가 있으며 하나의 제이슨이라는 거를 문자열 형태로 출력하는 방법도 알 수 있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JSP와 AJAX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강좌에서는 JSP와 AJAX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 잘 출력이 되고 등록 또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프로젝트였는데 JSP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